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서로에게 너무 불편해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지혜가 빛나는 인생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8살이 됐어요. 저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52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에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혼이 나간 것 같았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을 자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노후 문제로 고민해 본 적도 없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큰 불편함 없이 살았으니까요. 남편은 회사를 다녔고, 저는 평생 전업주부였습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고, 아들은 서울에서, 딸은 분당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두 자녀 모두 바쁘게 살아가느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다행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집이 있으니 그럭저럭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병원 가는 일조차 큰 산이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다니던 병원은 이제 혼자 버스를 타고 가야 했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모든 것을 혼자 설명해야 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가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 1년 정도는 그럭저럭 혼자서도 지낼만 했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가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문제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온 탓인지 허리 디스크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졌습니다. 가끔씩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텼지만 점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순간 의식을 잃고 넘어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고혈압과 빈혈이 심해 쓰러진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그때부터 혼자 사는 게 정말 불안해졌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살아요. 방 하나 비어 있잖아요. 아들의 제안에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생활에 제가 방해가 될 거라는 것을. 아들아, 고맙지만 난 내 집이 좋아.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한 달 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이번에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몸 상태로 보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고 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2개월 후 3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나니 3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죠. 자녀들은 회의를 했고 결국 아들과 딸의 집을 3개월씩 번갈아 가며 지내는 방안으로 결정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낮에는 요양보호사가 4시간씩 와서 저를 돌봐주었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손주들이 있어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약 먹을 시간이에요. 손주가 알람을 맞춰 챙겨주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했지만 점차 집안일에 대한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손주들 간식을 챙겨주거나 빨래를 개면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며 제 역할을 제안했어요.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 방에 가져다 드릴게요. 라며 저를 가족 식탁에서 분리시켰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손주들이 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가 밥 먹을 때 소리 내는 게 불편하대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방에서 먹을게. 딸네 집으로 옮겨간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다른 방으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제 집이 좋은 줄은 나가봐야 안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그들의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물론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끔 말이 엇나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더 엉뚱한 말을 했을지라도 저는 그들을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그들의 냉담함을 마주하며 참아야만 했어요. 엄마, 욕실 바닥에 머리카락 좀 치우세요. 제가 아침마다 청소하기 힘들어요.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요. 이웃집에서 들린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눈치가 보이고 부엌에 가도 방해가 될까 걱정됐어요. 점점 제 방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나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서둘러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진정으로 느꼈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의 의미를요. 그 어떤 화려한 집도 내 작은 집보다 편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엄마, 혼자 살면 위험해요. 또 쓰러지면 어떡해요? 걱정 마.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이 있으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매일 와서 도와주실 거야. 자녀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재가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3등급이니 하루 3시간씩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와서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여전히 혼자였어요. 특히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응급 호출기를 목에 걸고 있었지만 그래도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파견된 선생님들은 수시로 바뀌었고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집 살림 방식과 식습관을 설명하는 게 힘들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제 소박한 식사 습관을 못마땅해 하며 불필요한 음식을 장만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드시면 영양실조 걸려요. 고기도 좀 드셔야지. 난 평생 이렇게 먹었어요. 채소 위주로 먹는 게 편해요. 이런 작은 갈등이 쌓이면서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었고, 새로운 사람에게 또다시 적응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서비스로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도움받기 어려웠어요. 결국 아들의 제안으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있으니 국가 지원을 받아 비용 부담이 줄 수 있었고 24시간 돌봄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평가도 좋고 시설도 깨끗해요. 한번 가보실래요? 아들이 추천한 요양원은 시설이 깨끗하고 평가도 좋았습니다. 3등급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이 월 50만 원 정도였어요.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입소 첫날 6인실로 안내받았어요.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은 모두 저보다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2분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셨고, 한 분은 치매가 있어 밤에 자주 깨어 소리를 지르셨어요. 다른 2분은 비교적 상태가 괜찮았지만 대화를 나눌 정도의 정신적 또렷함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제공되었고 의료진이 상주해 약도 제때 챙겨줬습니다. 매일 아침 체조, 노래 교실, 미술 치료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죠. 하지만 곧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9시에 자야 하는 군대식 생활 규칙이 저와 맞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즐겨보던 드라마 시간에는 TV를 볼 수 없었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지금은 TV 시청 시간이 아니에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해요. 좀 더 보면 안 될까요? 드라마가 막 중요한 장면인데.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보실 수 있어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과의 갈등이었어요. 특히 치매가 있는 할머니는 밤에 제 이불과 베개를 가져가기도 했고, 가끔은 제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봐요. 그건 제 물건이에요. 만지지 마세요. 뭐라고? 이게 내 거야. 내가 훔쳐갔잖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 올 때만 잠시 행복했고, 그 외 시간은 그저 시계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여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잘 나오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해야지. 여기서는 숨이 막혀. 1달 만에 저는 요양원을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딸이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 시간을 늘려볼까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변경해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늘었지만 요양원보다는 저렴했고 무엇보다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침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와서 청소와 식사 준비, 목욕을 도와주셨어요.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들었지만 그래도 요양원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적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낮 시간과 밤중에는 여전히 혼자였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화장실에 갈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응급 호출기가 있긴 했지만 아무리 빨리 와도 119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지 못했어요. 규정상 일주일에 5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자녀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왔지만 아들, 딸도 가정이 있어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엄마, 주말에는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세요. 알았어.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잘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주말이 가장 길고 외로웠어요. TV도 보고 라디오도 들었지만 사람의 온기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분식점에 갔다가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분식점을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부부가 심각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월세 못 낼 것 같아요. 가게 매출이 너무 안 좋아요. 알아, 길 건너 새 분식점이 생기고 손님이 많이 줄었지. 지은이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어떡하죠? 그들 옆에는 5살쯤 된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나 딸기 먹고 싶어. 지은아, 미안해. 지금은 딸기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어. 다음에 사줄게. 겨울이라 딸기 가격이 비쌌을 텐데 그 작은 소원도 들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갔어요. 그들의 말다툼을 조용히 듣고 있자니 삶의 무게를 나누는 이들 사이에도 때로는 갈등과 아픔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모습이 저의 지난날과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살 때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분식점 부부를 평소에도 자주 봤어요. 제가 기력이 없어 보일 때면 미영 씨는 음식을 조금 더 많이 담아주었고 무거운 음식을 들고 가기 힘들어하면 민수 씨가 집까지 들어주기도 했어요. 두 분 다 참 친절한 분들이었어요. 분식점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포장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혼자 살면서 겪는 불안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분식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미영 씨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고 지은이는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드실래요? 미영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분식점 한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인형과 놀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며칠 전에 우연히 지은이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영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알게 된 것이 부끄러웠나 봐요. 아, 그랬군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해서. 아니, 그런 말은 하지 마요. 나도 젊을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내가 제안할 것이 있어요. 제 말에 미영 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사실 나는 혼자 살면서
불안할 때가 많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평일 오전에만 와요. 하루 3시간뿐이라 그 외 시간에는 혼자 지내야 해서 걱정이 많죠. 특히 저녁과 밤 시간이 가장 무서워요. 주말에는 아예 아무도 오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미영 씨, 혹시 가게 문 닫고 난 후에 지은이네가 저녁 8시쯤 와서 저와 함께 잠시 시간을 보내주면 어떨까요? 밤에 잘 때까지만 좀 살펴봐 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에 맞는 사례금을 드릴게요. 미영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분식점은 저녁 8시에 문을 닫으니 그 후에 와서 1시간만 함께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안 오니까 좀 더 시간을 내주시면 더 좋고요. 월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네 가족에게는 추가 수입이 되고 나는 믿음 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미영 씨의 눈에 관심이 깃들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도움이 될 금액이었을 거예요. 무슨 일을 도와드려야 할까요, 할머니? 별로 어려운 일은 없어요. 저녁 약 먹는 것 확인하기, 밤에 제가 잠들기 전까지 함께 있어주기,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지은이네가 있으면 나도 덜 외롭고 무슨 일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미영 씨와 민수 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들은 평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과 저녁에 몇 시간씩 저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미영 씨는 저녁마다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도 함께 와서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미영 씨 가족에게는 매달 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화장실에서 넘어져 일어날 수 없었을 때, 미영 씨가 바로 알아차리고 119를 불러주었어요. 그 덕분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가족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지은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게 되었죠. 겨울에 지은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딸기도 사줄 수 있었고, 피아노 학원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영 씨는 종종 저에게 요리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저는 그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물었어요. 엄마, 그 가족은 계속 잘 도와주고 있어요? 불편한 점은 없고요? 응, 너무 잘 지내고 있어.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 그래도 엄마, 갑자기 그 가족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되면 어떡해요? 요양원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아들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내가 요양원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니?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는 지은이네가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이가 아니야. 우리는 서로 의지하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 사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거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관계가 되었어요. 미영 씨 가족은 명절이나 생일에도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들에게 진짜 할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은이의 학예회에 참석해 박수를 쳐주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미영 씨 가족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 경험이 모든 분들에게 완벽한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마트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이런 관계는 시작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점은 노후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는 혈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자녀나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을 새롭게 바라본다면 각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웃이 아니라 먼 친척일 수도 있고, 종교, 단체 내 지인일 수도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고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궁리해보는 것, 그리고 용기 내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일도 지은이가 학교 다녀와서 저한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웃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찾은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혜가 빛나는 인생 채널의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